법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목소리로만 인사드렸던 법코디 초리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게 되는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구독 취소만. 저희 법튜브가 포맷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더욱 쉽고 알찬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법튜브를 함께 진행해 주실 박응현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응현 변호사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법튜브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나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저희 법튜브니까 법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럼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가격리라는 말이 이번 사건으로 처음 등장한 것 같아요. 이제 정부에서 자가격리를 시키면, 이런 경우에 안 하면 정부가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의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거를 보면 제42조 제5항에 조사 거부자를 격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어떤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벌칙에 보면 제80조 제5항에 42조의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 규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월급쟁이 입장에서 재택근무, 자가격리 이렇게 비호감적인 단어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지만 뭐 일용직 근로자분들이라던가 아르바이트생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이런 자가격리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정부의 대책 같은 게 혹시? 자가격리에 대해서 당연히 생계의 위기 존폐를 느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에 협조하거나 업장을 폐쇄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0조의 사에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 지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생활 지원, 그 밖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생활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재난안전 문자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 집 주변은 아닌지, 근무지 주변은 아닌지 확인하고 그 주변에 있다면은 이제 그 확진자의 동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뭐 개인정보라던가 뭐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가 과연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할 수 있는 동선 등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적법한가 하는 거에 대해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내지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가 되는 저희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34조에 의해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항을 보시면 감염병 환자 이동 경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난 문자도 재난 문자인데 사실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뭐 확진자의 동선이다 아니면 뉴스를 이렇게 보낼 때가 있는데 또 분명히 가짜 뉴스가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죠. 내 입장에서는 내 친구, 가족이 걱정이 돼서 보냈는데 이 뉴스가 가짜 뉴스라면 혹시 처벌받지 않는가? 허위의 사실들이 카톡을 통해서 주포가 되면 노출된 업체를 찾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나 이제 영업의 방해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형법을 보면 업무 방해죄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허위의 사실이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어떤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강력한 형사 처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로 인해서 영업에 피해를 본 분들께서는 형법상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고소 내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한테는 코로나19 딱 터지자마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여쭤봤던 재택근무, 뭐 자가격리 쪽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업무 상재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5조를 보시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어떤 질병, 사고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는다면 이제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뭐 의료인들만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는 이제 업무의 범위가 이제 업무에 부수한 그런 활동에는 이제 이동, 출퇴근 이동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뭐 출퇴근 중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할 부분은 단순히 출퇴근의 모든 범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출근과 퇴근이 이제 사업주에게 미리 알려진 방법 내지는 사업주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서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법튜브의 첫 녹화였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법튜브에서 이제 지금 구독자분들께 좀 더 이슈가 되는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서 피드백을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법튜브에서는 좀 더 나은 정보, 개선된 어떤 전달 방법을 통해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법튜브 첫 촬영 앞두고 소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말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친절한 이웃 법튜브가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